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베란다 창고나 그 공구함 구석에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 평범한 수동톱이 하나쯤 있으신가요? 아마 집집마다 하나씩은 꼭 있을 겁니다. 약간 녹이 슬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네, 맞아요. 대부분 손잡이에 그냥 쇠조각이 달린, 그저 나무를 토막내는 아주 단순한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접하는 수공구라서 오히려 그 진짜 가치를 간과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바로 건축 목공과 가구 제작의 바이블 격인 레퍼런스 매뉴얼, 핸드소 마스터리 PDF 문서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료죠.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톱입니다.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단순해 보이는 쇠조각 안에 얼마나 깊은 물리적 법칙과 인류의 축적된 지혜가 숨어 있는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 기대되는데요. 사실 오늘 톱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실전에서 4개 맞는 톱을 고르는 가이드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볼 예정이거든요. 맞습니다. 톱은 그냥 무식하게 막 힘으로 나무를 찢어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나무라는 자연의 소재를 통제하고 그 섬유질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제어하는 정밀 과학기계에 가깝거든요. 정밀 과학기기요? 사실 제가 톱질을 처음 할 때 떠올려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꼭 있더라고요. 누구나 처음엔 본능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죠. 무언가를 끊어내야 하니까 무조건 힘을 줘야 한다고 뇌가 착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DIY 가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다가 어깨만 엄청 아프셨죠? 진짜 톱이 자꾸 입을 치여서 나무 표면은 다 뜯겨나가고 고생만 엄청 했어요. 초보자들이 흔히 겪는 3가지 실패 유형이 이 매뉴얼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3가지가 아주 전형적입니다. 첫 번째가 톱을 아래로 억지로 꼭꼭 누르는 거고요. 두 번째가 톱날의 전체를 안 쓰고 중간 부분만 찔끔찔끔 움직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작부터 무턱대고 강하게 힘을 팍 주는 거였어요. 여기서 매력적인 지적은 이 실수들이 모두 자른다는 행위를 파괴한다고 착각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파괴한다. 네, 톱질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마찰과 궤적이거든요.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도구의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군요. 억지로 누른다고 빨리 잘리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전혀 아닙니다. 톱을 아래로 강하게 누르면 오히려 톱날이 미세하게 휘어지면서 불필요한 마찰만 극대화돼요. 톱니는 오직 앞뒤로 움직이는 수평 운동을 통해서만 섬유질을 파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에 완벽한 톱질을 위한 4단계 기본 원칙이 있는 거군요. 첫 번째 원칙이 바로 톱날 각도 유지더라고요. 약 45도 정도로요. 맞습니다. 240mm 톱을 기준으로 할 때 나무 표면 대비 45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4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팔이랑 어깨 구조상 힘을 가장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궤적이라서 그렇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인체공학이 이미 다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바로 가벼운 시작입니다. 저도 처음엔 무조건 세게 구워버렸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는 힘을 거의 주지 않고 톱니가 나무 표면을 살짝 스치면서 길을 내주는 것에만 집중해야 해요. 길을 낸다. 네. 처음에 힘을 주면 톱니가 미끄러지면서 표면을 다 망치거나 심하면 작업자가 다칠 수도 있어요. 살짝 긁어내듯이 얕은 홈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톱은 마치 기차 레일 위를 달리듯이 자연스럽게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와, 기차 레일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이 톱날의 전체 길이를 부드럽게 왕복하며 사용하는 거였죠? 돈 주고 산 도구를 100% 활용하셔야죠. 네네, 톱날이 30cm인데 중간에 10cm만 쓰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까운 걸 떠나서 그 부분에 톱니만 마모되고 피로도가 쌓여서 절단 효율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전체 길이를 시원시원하게 밀고 당기셔야 해요. 그렇겠네요. 마지막 4번째 원칙은 힘의 분배인데 이게 절단 방향에만 힘을 주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는 힘을 완전히 빼라는 거더라고요. 그 리듬감이 핵심입니다. 힘을 주고 빼고 주고 빼고. 숨 쉬듯이. 맞습니다. 이 호흡만 익혀도 체력 소모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분기점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절단 방향이라는 게 동양하고 서양이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정확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나뉘죠. 저도 서양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목수들이 톱을 앞으로 퍽퍽 밀어서 자르는 걸 자주 봤거든요. 흔히 푸시 스트로크라고 부르잖아요. 네, 서양은 밀어서 자르죠.
반면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양에서는 톱을 몸쪽으로 당겨서 자르는 풀스트로크 방식을 쓰고요. 같은 나무를 자르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방식을 채택한 걸까요? 이게 물리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핵심은 압축력과 장력의 차이예요. 압축력과 장력요? 네, 서양식 톱처럼 앞으로 밀어서 자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손잡이를 잡고 앞으로 힘을 주면 톱날 전체에는 양쪽에서 짓누르는 압축력이 발생합니다. 아, 양 끝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힘이군요. 가느다란 철사를 양 끝에서 잡고 안으로 확 밀면 가운데가 픽하고 구부러지겠죠. 네네, 휘어버리죠. 톱날도 똑같습니다. 미는 힘을 견디고 톱이 휘어지지 않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톱날의 철판 자체가 아주 두꺼워야 하고 강철이 뻣뻣해야만 합니다. 아하, 그래서 서양 톱들을 보면 좀 투박하고 두껍게 생겼던 거군요. 그럼 장력을 이용하는 동양 톱은 장력을 이용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줄다리기 할 때 밧줄을 양쪽에서 당기면 밧줄이 일직선으로 아주 팽팽해지잖아요. 네, 팽팽해지죠. 당기는 순간 톱날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는 힘을 버틸 두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톱날 자체를 정말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 아닌가요? 엄청나죠. 톱날이 얇다는 건 곧 잘려나가는 나무의 양, 즉 톱밥의 양 자체가 적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단면이 말도 안 되게 깨끗하고 정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밀 목공이나 섬세한 가구 제작할 때 동양 톱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워낙 얇다 보니까 다시 밀어낼 때 무심코 힘을 주면 톱날이 꺾이거나 부러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얇고 정밀한 게 무조건 완벽한 건 아니네요. 그럼 서양에서는 왜 굳이 그 두꺼운 톱을 계속 고집하는 걸까요? 그건 건축 환경의 차이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크고 튼튼한 구조목을 하루 종일 쳐내야 하는데 동양 톱으로는 내구성이 못 버티죠. 반면에 서양식 톱은 목수가 체중을 앞으로 팍 실어서 거친 작업을 빠르고 힘있게 처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 한 손으로 체중을 실어서 팍팍 잘라내기에는 서양 톱이 훨씬 낫겠네요. 힘의 방향 하나가 도구의 디자인부터 쓰임새까지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다니 진짜 재밌습니다. 자, 그럼 톱이 상대해야 하는 나무 자체에 대해서도 좀 파고들어 볼까요? 나무의 섬유질을 이해하는 게 톱질의 또 다른 절반이죠. 제가 매뉴얼을 보면서 이 비유가 너무 좋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의 결이라는 걸 촘촘한 게 묶여있는 수천 개의 플라스틱 빨대 다발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목재를 이해하는데 그 빨대 다발만큼 직관적인 비유도 없죠. 이 결의 방향을 이해하면 왜 톱니 모양이 그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야 하는지 명확해지거든요. 빨대 다발을 세로로 쪼개느냐, 가로로 자르느냐의 차이인 거죠. 맞습니다. 보통 결 방향을 따라 길게 자르는 걸 립소, 즉 세로켜기라고 하고요. 결을 가로질러 싹둑 자르는 걸 크로스컷소, 가로켜기라고 부릅니다. 립소는 빨대 다발을 세로 방향으로 길게 파내는 작업이에요. 그럼 빨대와 빨대 사이에 침을 비집고 들어가야 하니까 톱니가 단순히 날카롭기만 해선 안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립소 톱니를 미시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끝이 뾰족한 바늘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끌들이 일렬로 늘어선 형태에 가깝습니다. 작은 끌들이요? 조각칼 같은 거요. 네, 수직에 가깝게 꼿꼿하게 서 있는 작은 불도저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형태죠. 이때 톱니 앞면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를 레이크각이라고 하는데요. 레이크각. 네, 립소는 이 각도가 약 8도 정도로 아주 가파르게 서 있어서 직진성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좌우 비틀림인 풀림 각도는 0도로 아예 평평하죠. 만약에 그 불도저 같은 립소로 빨대 다발의 허리를 가로로 자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섬유질이 예리하게 잘리는 게 아니라 불도저에 밀려서 무참하게 뜯겨나가겠죠. 으악, 단면이 쥐가 파먹은 것처럼 지저분해지겠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가로로 자르는 크로스컷소에는 완전히 다른 기하학이 적용됩니다. 질긴 나무 섬유를 뜯어내는 게 아니라 칼처럼 아주 섬세하게 끊어내야 하거든요. 아, 그래서 크로스컷소 톱니는 모양이 좀 다른가요? 네, 레이크각이 약 15도 정도로 조금 더 뒤로 누워 있습니다. 나무를 찍어 누르지 않고 섬유질 위를 부드럽게 스치기 위해서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풀림이라는 교차 각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풀이며 그게 좌우로 미세하게 비틀려 있는 각도 말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양옆으로 날이 서 있는 작은 칼날들이 번갈아가며 받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토마토 썰 때 무작정 누르면 토마토가 짓눌려서 쳐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칼끝으로 껍질에 먼저 스크래치를 내면서 썰어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이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양쪽에서 나무 섬유를 쓱싹쓱싹 섬세하게 끊어주는 원리죠. 와, 저는 여태까지 톱니 모양은 다 똑같이 생긴 줄 알았거든요. 크기만 다른 줄 알았는데 그 미시적인 해부학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연과 인간 기술의 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원초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톱날이 나무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갈수록 양옆의 나무 조직이 톱날을 꽉 물어버릴 텐데 톱이 어떻게 멈추지 않고 계속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죠? 톱질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톱이 나무에 끼어서 멈추지 않는 마법 같은 원리는 세트, 커프, 그리고 걸렛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세트, 커프, 걸렛이요? 이름부터 뭔가 전문적이네요. 먼저 세트를 살펴볼까요? 톱을 정면에서 뚫어져라 쳐다보면 톱니들이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왼쪽으로, 다음 것은 오른쪽으로, 지그재그로 어긋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아, 지그재그로요? 네. 중심축에서 좌우로 번갈아 벌어진 이 각도를 바로 세트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그럼 톱니가 양옆으로 벌어져 있으니까 실제 톱날 본체의 철판 돛대보다 깎여 나가는 나무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네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렇게 넓어진 절단 폭을 커프라고 부르죠. 와, 소름 돋았어요. 톱니들이 앞장서서 본체보다 더 넓은 터널을 파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 뒤를 따라 들어가는 평평한 톱날 본체는 나무 벽에 끼이지 않고 그 확보된 공간, 즉 커프 안에서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세트가 전혀 없는 평평한 톱이라면 몇 번 움직이지도 못하고 갇혀버리겠죠. 그렇다면 아까 장력을 이용해서 얇게 만든다는 동양톱은 이 터널, 그러니까 커프의 폭도 아주 좁겠네요. 맞습니다. 동양톱은 톱날도 얇고 세트도 아주 미세하게만 주거든요. 그래서 커프가 매우 좁고 단면이 깨끗하죠. 반대로 서양톱은 철판이 두꺼우니 세트도 크게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커프도 넓게 형성됩니다. 그런데 터널이 넓으면 깎여 나오는 톱밥 양도 엄청나잖아요. 그 좁은 나무 틈 속에서 톱밥이 쌓이면 결국 톱이 막히지 않나요? 여기서 바로 세 번째 요소인 걸렛이 등장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네, 걸렛이 없다면 톱질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걸렛 이야기를 매뉴얼에서 읽고 딱 겨울철 제설차가 생각났어요. 제설차가 눈을 밀고 갈 때 눈이 옆으로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면 결국 눈더미에 막혀서 멈춰버리잖아요.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톱니 사이사이에 파여있는 유자 모양의 깊은 계곡, 그 공간이 바로 걸렛입니다. 톱이 나무를 깎아내면 부스러기들이 일시적으로 이 걸렛이라는 바구니에 담겨요. 아, 임시 보관소군요? 네. 그리고 톱이 나무 밖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톱밥을 바깥으로 확 뱉어내는 거죠. 서양 톱은 톱밥이 많이 나오니까 이 걸렛도 깊고 넓게 파여 있고 정밀한 동양 톱은 걸렛이 얕고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벌어진 세트가 넓은 길인 커프를 열어주고 그 틈으로 톱니 사이의 계곡인 걸렛이 톱밥을 실어 나른다. 진짜 톱 하나에서 벌어지는 치밀한 릴레이 작전이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지금까지 톱의 원리를 아주 깊게 파헤쳐봤으니 이제 실전 가이드로 넘어가 보죠. 톱의 스펙을 볼 때 작업 속도와 마감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치가 하나 있잖아요. TPI라는 건데요. TPI, 즉 1인치 안에 톱니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밀도 단위죠. 톱을 고를 때 가장 직관체적인 기준표가 됩니다. 숫자가 낮으면 톱니가 크고 듬성듬성하고 숫자가 높으면 조밀하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TPI는 우리가 TV 설 때 말하는 해상도나 픽셀 같은 개념이더라고요. 아, 픽셀이요? 네, 픽셀 수가 적은 저해상도 이미지는 화면은 좀 거칠어도 순식간에 뜨잖아요. 반면에 4K 해상도는 픽셀이 엄청 촘촘해서 화면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만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투박한 벤치를 뚝딱 만들 때는 픽셀이 큰 4에서 7 TPI 정도의 듬성듬성한 서양식 패널소로 시원시원하게 밀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요. 그럼 반대로 거실에 둘 고급 호두나무 테이블을 만들거나 장부 맞춤 같은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요? 그럴 때는 13에서 30 TPI 이상의 아주 조밀한 톱으로 픽셀 하나하나 다루듯 천천히 정밀하게 잘라내야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나는 투박한 구조목도 가끔 자르고 실내용 선반도 만들고 싶은데 그럼 톱을 종류별로 다 사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취미 목수나 입문자들을 위한 만능 톱도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동양의 요바톱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흔히 양날톱이라고 부르는데요. 240mm 길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양쪽에 다 날이 있는 그 톱이군요. 맞습니다. 한쪽 면에는 나뭇결을 따라 자르는 듬성듬성한 립소가, 반대쪽 면에는 결을 가로질러 자르는 촘촘한 크로스컷소가 함께 붙어 있죠. 이거 하나면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성비의 끝판왕이죠. 톱 하나에 두 가지 무기가 다 들어있네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고급 호두나무 테이블처럼 극도의 정밀함이 요구되는 작업, 단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워야 할 때는 어떤 톱을 찾아야 할까요? 그럴 때는 톱날의 떨림조차 허용되지 않는 도구, 즉 동양의 도두키 톱이나 서양의 백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특이하네요. 어떤 특징이 있죠? 이 톱들은 20에서 30 dpi에 달하는 극도로 미세한 톱니를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얇은 톱날 위쪽에 단단한 쇠조각 보강대, 즉 척추 역할을 하는 등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아, 날이 워낙 얇으니까 자르다가 미세하게라도 휘는 걸 막으려고 아예 뼈대를 하나 더 붙여놓은 거군요. 자를 대고 칼로 붓는 것처럼 완벽한 직선을 유지하려고요. 정확합니다. 그 척추 덕분에 종이 한 장 두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직진성이 확보됩니다. 단점은 없나요? 위에 뼈대가 있으면 깊게 자를 때 나무에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이 필요할 때는 등은 없지만 톱날 두께를 살짝 두껍게 해서 강성을 확보한 카타바톱이라는 외날톱을 대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와, 작업의 목적에 따라 도구가 이렇게나 세밀하게 분할되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네요. 푸시와 풀스트로크, 레이크와 풀림 각도, 세트와 걸렛, 그리고 TPI 해상도까지. 다르고 보니 꽤 방대한 내용이었네요. 그저 녹슬고 투박해 보이던 톱 하나에 인간이 나무라는 까다로운 자연의 소재를 총재하기 위해 수백 년간 다듬어온 고도의 공학 기술이 담겨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노동의 도구가 아니라 지혜와 감각에 만들어낸 예술 작품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끄러운 모터 소리와 함께 무엇이든 순식간에 잘라내는 강력한 전동 공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이블소나 원형톱 같은 거 쓰면 순식간이잖아요. 네, 힘들이지 않고 완벽한 직선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런 기계들은 나무의 결이 어떤지, 섬유질이 얼마나 질긴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아, 교감이 없군요. 반면에 오늘 살펴본 수동톱의 미세한 톱니들은 내 손끝의 감각과 나무 사이에서 정교한 마찰력을 만들어내며 재질과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과연 빠르고 자동화된 것만이 항상 더 나은 결과, 더 깊은 만족감을 가져다 줄까요? 속도에 가려져서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다음번 무언가를 자를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다루는 소재와 직접 교감하는 감각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걸레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완전히 새로운 공학의 결정체로 보이실 겁니다. 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딥다이브가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멋진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